안녕하세요. 유코딩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최신 기출문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400에 500이라는 크기를 보시면서 창을 우선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00의 픽셀 단위 먼저 확인하고 400에 500, 72, RGB, 화이트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PSD도 가장 먼저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그리드를 켜주세요. 그리드 모양은 컨트롤 K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가이드 그리드 항목에 픽셀 100픽셀 서브 디비전 4라는 숫자를 확인하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을 시험지의 출력 형태에 맞게 그림을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급-4번 이미지를 먼저 가져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폴더를 따로 열어 놓으시고 1급-4번 이미지를 화면으로 가져오고요. 화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Alt 누르고 모서리 잡고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를 먼저 놓고 엔터를 쳐서 X 표시를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필터 크로스 엣지 그물눈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메뉴가 나오면 알파벳 순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크로스 엣지 C로 시작하니까 첫 번째 폴더부터 열어서 C로 시작하는 것만 보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폴더에 보니까 컬러 펜슬, 컷아웃,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크로스가 없네요. 그러면 바로 접어버리고 두 번째 폴더를 여는 거예요. 자, C로 시작하는 것만 보니까 크로스 엣지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걸 누르고 OK 누르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색상 보정 1급-5번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급-5번 이미지를 화면으로 가져왔는데 이 이미지가 전부 쓰인 게 아니라 가운데 이 이미지만 사용이 돼서 옆으로 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보라색으로 보정해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에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간편하게 얘만 선택하고 싶으시면 라sso 툴이라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상단에 경계가 선명한지 패더가 0인지 보시고요. 왼쪽의 옵션은 하나만 선택하는 기본 모드인지 확인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우산에 가깝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럼 이 안쪽만 인식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해당 안쪽에서 배경 요 흰색만 뺄 수 있도록 단색을 인식하는 매직 한드 툴로 상단 옵션에 32 컨티구스 근접한 체크되어 있는지 보고 배경을 내가 빼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Alt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에 빼기 표시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Alt를 안 누르면 기본 화살표로 바뀌고 Alt를 누르면 이렇게 빼기 표시가 나오고요. 그때 클릭하시면 선택한 영역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위쪽에 혹시 이렇게 덜 잡힌 부분이 있으면은 간단히 Alt 누르고 여기로 또 클릭해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가 떨어지고 떨어진 아래쪽에 원본 레이어의 눈을 숨기면 내가 떨어뜨린 레이어만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위치를 맞추고 한 번 더 이동 툴로 Alt 드래그로 복제를 한 다음에 옆에 보라색 위치에서 보면 손잡이가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손잡이는 이쪽을 보고 있죠. 그러면 시험지처럼 만들려면 좌우 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T 누르고 오른쪽 클릭해서 끝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을 눌러주시면 좌우 반전이 돼요. 그 다음은 크기를 조정을 하고 회전을 해서 이 모습처럼 결과를 맞춰주시면 레이어를 뒤로 보내놓고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기울인 각도와 모양을 보시면서 참고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 싶으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경계가 시작 위치 같은 걸 잘 맞추셔야 되는데 우산의 시작 위치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우산의 손잡이 끝 위치가 250과 300 사이에 275 정도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컨트롤 R 눈금자 켜놓고 위쪽 경계가 이렇게 됐을 때 저 화면처럼 40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는데 한참 40은 이쯤인데 한참 내려와 있어요. 그럼 레이어 2개 선택하고 이동 툴로 같이 움직여서 다 같이 이렇게 70 아니라 여기 40 위치에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손잡이는 아까 275 정도였죠. 근데 지금 딱 괜찮은 위치네요. 그럼 이대로 배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빨간색, 보라색으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앞쪽에 있는 우산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U 색깔 변경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휴로 색깔을 바로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빨간 색깔 잡히면 OK 누르고 두 번째 우산 레이어도 선택하고 컨트롤 U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조정을 해주는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색깔 보정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은 1급-5번의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를 주래요. 우리 방금 가져온 이미지가 1급-5번이었죠? 그럼 이거 가져와서 아우터 글로우를 넣으라는 소리니까 레이어를 하나만 하고 복제를 하면 돼요. 보라색이나 빨간색 우산 중에 하나를 누르고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아우터 글로우 이름을 체크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오파시티, 투명도, 스프레드, 강도, 사이즈, 크기 이런 걸 조정하시면서 마음에 들게 됐으면 OK 누르시고 옆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 표시가 이렇게 나오시면은 Alt 누르고 FX 부분을 누르고 위로 빨간색 우산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마우스를 먼저 놓으셨을 때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처럼 빨간색, 보라색 우산에 둘 다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1급-6번 사진을 가져와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위쪽에 기본적으로 레이어 준비부터 레이어 하나 위에다 추가를 하시고 1급-6번 사진을 불러오는데 이번엔 단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빠른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와 선택을 반복하시면서 컵부터 접시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살려져 있으니까 손잡이 모양도 대괄호 열고 닫기 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을 하고 안쪽에 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 됐다 싶으면 손잡이도 살짝 여기 이 부분을 살짝 빼주시고 정리가 됐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J 레이어 복제를 하고 밑에 레이어는 눈을 가리거나 그냥 지우셔도 되고요. 그 상태로 손잡이 방향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왼쪽을 보고 있네요. 그럼 또 좌우 반전됐다는 소리죠. 컨트롤 T 누르고 오른쪽 클릭해서 플립 호리존탈, 수평 반전, 그 다음 크기를 조정하면서 밑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위치는 대략적으로 왼쪽에 거의 붙다시피 하는데 살짝 떨어져 있어요.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위쪽은 250하고 300 사이에 또 275 정도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왼쪽하고 아래를 아주 가깝게 붙지는 않을 정도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비율을 지키면서 위쪽을 275 정도 한 요 정도죠. 요 정도에 맞추게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시면 나머지 오른쪽은 비율 맞춰서 알아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커지는 특징을 활용하는 거예요. 됐으면 엔터. 그러면 크기가 완료가 되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레이어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 맨 밑에 이름을 누르시고 결과물에서 아래쪽이 꽤 진하게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오빠시티를 좀 주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앵글은 90도로 맞춰주시고 사이즈와 디스턴스를 조정하면서 맞춰주면은 이렇게 아래쪽 위주로 어두운 그림자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리가 됩니다. 다 되면은 OK 눌러서 적용을 하시고요. 다음 세이프 모양 도구로 조각 모양, 물방울 모양을 그리래요. 조각 모양은 여기 우산 위에 펼쳐져 있는 이 조각 말하는 거고 물방울은 이거 말하는 거죠. 모양 도구라고 하면은 커스텀 세이프 툴에 있는 기능을 뜻해요. 먼저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두시고 커스텀 세이프 툴에 면 색깔을 조각 모양에 써있는 330000 색깔로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면을 눌러서 옆에 색깔 아이콘을 누르고 330000 값 입력하고 선은 넣으라는 말이 없을 때는 반드시 논 처리로 없음. 빨간 대각선 아이콘 눌러서 없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끝에 세이프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는데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목록에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윈도우의 세이프 메뉴를 누르시고 세이프 메뉴에서 옆에 수평선 4개 아이콘을 눌러서 리젠시 세이프 앤 모어 메뉴를 누르시면은 다시 위에 세이프를 눌렀을 때 과거 버전의 세이프 모양을 올 리젠시 디폴트 이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펼쳐져 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GTQ를 최신 버전으로 연습을 한다면은 시험장에는 9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안 눌러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연습하실 때만 이렇게 펼쳐놓는 식으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보시면 돼요. 자, 비슷한 기능끼리 모아져 있으니까 나중에 찾을 때에는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다 펼쳐두시고 이 중에 조각 모양이 이 모양 같죠? 자, 이거를 오브젝트 폴더에서 얘를 찾으셨으면은 화면에 비율은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 아우터 글로우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아우터 글로우는 우리 아까 우산에다가 줬었죠. 그럼 이거 또 만들 필요 없이 아까처럼 우산 옆에 FX 표시를 Alt 드래그로 이 장식 모양 쪽에 넣어서 그대로 동일한 효과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갔죠? 그 다음은 레이어 추가해서 다시 모양에 물방울 모양을 3399FF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부터 3399FF 적어주시고 선 없이 면 모양을 물방울을 또 찾으셔야 되겠죠. 자, 물방울의 모양도 비슷한 모양들이 어디 있나 참고를 하시면서 그려보면 숲이나 자연에 관련한 이런 모양 중에 물방울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찾았으면 위치를 보시고 Shift 누르고 비율 지키면서 그려주고 파란색 우산에 겹쳐 있으니까 겹쳐서 적당히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베벨 엠보스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베벨 엠보스 눌러주고 모양은 스타일에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가장 근접한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뎁스로 입체감의 깊이를 설정하시고 사이즈로 크기를 조정하고 업, 다운으로 밝고 어두운 방향을 설정해주고 소프트눈으로 부드럽고 선명한 느낌을 설정하시면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더더욱 선명하게 하고 싶으면 두 번째 테크니크에서
스무스를 하드 같은 걸로 설정하시면 더욱 뚜렷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좀 약하게 느껴지면 하이라이트 모드의 오파시티 같은 걸 올리시면은 색깔이 더욱 밝게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옵션 조정하면서 설정하시면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자, 되셨으면은 그 다음엔 문자 효과 테이크 레스트라고 쓰라고 되어 있죠. 글자 쓸 때는 오타도 감점 요인에 해당되니까 주의하시면서 빈 화면을 문자 툴로 클릭해서 글자를 우선은 쓰시면 돼요. 대소문자 주의하면서 테이크 레스트 물결까지 적어놓고 다 적었으면 이동 툴로 변경하면은 바로 전체가 잡혀요. 그 상태에서 글꼴은 오른쪽에 프로퍼티 보면 캐릭터 정보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A, R, I 정도까지 연관 단어를 쓰면은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전부 좀 치는 식으로 레귤러에 대한 글꼴 정보가 뜨죠. 그때 옆에 볼드라는 것도 여기 같이 보이니까 에이리얼 볼드를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안 보인다 해도 두 번째에서 볼드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48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을 꺼내기 위해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이름을 누르고 그라디언트 요 가로 바를 한번 클릭해서 밑에 색깔을 더블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니까 요 색깔을 순서대로 쓰면 돼요. 색깔이 3개죠? 그럼 왼쪽부터 66CCFF. 근데 슬라이드가 밑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가운데 마우스를 이렇게 돼서 손가락 모양이 나올 때 클릭하시면 색깔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더블 클릭해서 FFFF99 입력하고 세 번째도 더블 클릭해서 CC33CC 입력해주면 색깔이 이렇게 적용됐죠. 그 다음 OK 누르고 색깔의 방향이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분홍색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아래죠. 그럼 이거를 앵글을 이용해서 각도를 설정하는 식으로 마우스를 그냥 클릭해도 되고 값을 입력하셔도 돼요. 그걸로 맞춰 놓으시고 나머지 스타일 방향 같은 것들 오파시티 확인해서 적용하고 드롭 섀도우 주라고 돼 있으니까 그림자가 약간 아래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드롭 섀도우 이름 누르고 부드럽게 살짝 퍼지게 사이즈를 올려주면서 해주시고 앵글로 살짝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 들어오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 되면 OK 누르면 결과와 비슷해졌는데 글자가 우린 조건을 다 지켰는데 이 글자는 뭔가 물결처럼 휘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GTQ에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 문제를 말하죠. 그러면 문자 툴을 선택을 하고 문자 레이어를 선택한 채로 상단의 옵션 보면 글자 색깔 옆에 글자를 왜곡할 수 있는 워프 텍스트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워프 텍스트라고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눌러야 될까요? 그거는 시험지를 잘 보시면은 글자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보지 말고 글자의 외곽 라인을 따라서 선을 그려보면은 여기는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옆에는 일직선이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좌우는 수직이고 밑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 이렇게 좀 꺾인 듯한 모양이죠. 그럼 요 아이콘 모양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이 중에 플래그라는 게 보이죠? 그럼 플래그를 선택하고 방향이 다르면 밴드 값을 조정을 하면서 각도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OK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동 툴로 위치를 맞춰놓고
끝내시면 되고요. 글자는 시험지에서 글자 크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와 다르게 글자는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 점 꼭 주의하세요. 다 되면은 파일의 Save As 통해서 시험지에 적혀 있는 방식대로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하이픈 문제번호 방식으로 JPG로 먼저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여기 PSD에 써져 있는 40에 50이라는 크기 값으로 우리도 단위 픽셀 확인하고 40에 50 확인을 한 다음에 OK 누르고 다시 파일에 Save As PSD로 아까처럼 똑같이 수험번호, 여러분의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하이픈 문제번호 이렇게 두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파일을 JPG와 PSD를 감독관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이름이 틀리시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름이 틀리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돼서 실격 처리되니까 반드시 이름 문제 유형에 맞게 올바르게 쓰고 제출을 하는 것까지 끝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